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읽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고요. 또 다독다독이란 팟캐스트에 제가 소개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의 블로그 선한부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 서평 중에 첫 번째 서평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책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거예요. 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비즈니스에서 좀 더 많은 인맥을 확보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다들 있죠. 근데 가장 어렵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글귀가 많은데 또 다 읽을 수 없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어느 주격은 여기에서 배운 원칙들을 실천했더니 연봉이 5,000달러나 인상되었다고 말했다. 주부들은 자기 남편이 훈련을 받은 후 가정이 한결 더 행복해졌다고 나에게 말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책은 바로 행동의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많이 좋아져요. 나의 인기, 행복, 수입이 사람을 다루는 내 기술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진다. 책을 읽는 중에 자주 멈춰라.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생각할 점이 있다면 멈춰서 깊이 생각하라. 정독을 한 이후에도 매달 서너 시간은 다시 읽어봐야 한다. 링컨의 좌우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심판을 받기 싫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를 잘하니 못하니 저 사람이 별로니 좋으니. 근데 그렇게 하면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주지도 말라라는 명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지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오히려 바보일수록 그러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에머스는 또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의 칭찬을 보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이 있으면 우리가 진심의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진심의 칭찬이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싫어하는 사람,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대화가 하면 되게 답답한 사람과 굳이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만날수록 애정이 없기 때문에 진심 어린 칭찬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주로 만나고 힘든 사람은 굳이 안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성공의 비결.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한 말이에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관점에 서서 사물을 보는 능력일 것이다. 역지사지가 잘 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것이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이가 편식을 해서 몸이 너무 약해요. 이럴 때는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엄마는 네가 이것을 먹기를 바랬는데 아빠는 네가 튼튼하고 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잔소리죠. 하지만 그 아이가 뭘 원하고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덩치가 큰 아이에게 가끔씩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개구장의 친구한테. 덩치가 크니까 밀리겠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주는 대로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으면 언젠가는 저 덩치 큰 녀석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어. 아빠가 약속할게. 했더니 아이가 정말요? 우리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힘이 세진다. 이러니까 아이들 시금치를 막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식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욕구를 들여다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은 모든 사람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딱 한 번 만난 사람도 이름을 막 기억했대요. 어느 날은 하인의 아내와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과도 이렇게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가 어떤 새인가 하고 물어봤대요. 자기는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가 메추라기는 이런 새예요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대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아내에게 지금 창밖에 메추라기 한 마리가 와 앉아 있으니 창문으로 내다보면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일부러 전화까지 걸어서 알려주신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 분이셨다.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하인의 아내가 물론 그 안에 살았겠죠. 같이 저쪽 오두막에 이쪽은 이제 대통령이 사는 집. 근데 그 사이에 어디 메추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 어찌 존경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오너들의 횡포,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안 읽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존경받고 그런 사회가 이제 되는 거죠, 항상. 처음에 인사한 사람에게 반드시 성명, 가족, 직업, 그리고 정치 성향을 알아낸대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간직한대요. 정치 성향을 알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만한 말을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팁을 알고 있으면 정말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잘하는 법.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법.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은근한 아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열중해서 들어주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건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겠죠. 저도 계속 아이 키우는 주부로 살다가 직장 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자주 보는 친구들은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이 책을 읽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열중해서 들어야겠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부분 정말 너무 재밌네요. 막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칭찬을 하니까 상대방이 더 즐겁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랑 친해지게 된 거죠. 이게 저의 어떤 인간관계의 큰 노하우예요. 경청하라. 저는 이 책에서 경청하는 걸 가져왔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막 내 얘기하고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어디에서 왔고요. 어떻게 살았고요. 뭐 아이가 몇이고요. 우리 아이가 어쩌고 뭐 남편이 어쩌고. 상대방 별로 안 궁금해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몇 마디 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삶에 윤활유가 생긴대요. 저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 말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번거롭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일 처리할 때 좀 다시 해야 되거나 더 완벽하게 해야 되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했을 때 2번, 3번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는 항상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하고 물어봐요. 윌슨 대통령 아래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메가두는 정치계에서 오랜 시간 경험해본 결과 무식한 사람과는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게 뭐예요?
무식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 틀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게 저게 아니라 이건데 알려주고 싶잖아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러면 서로 싸움만 생기고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미국 안 가본 사람과 미국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모르니까. 달나라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과 달나라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척 하지 말고 가르쳐야 되고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요.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당신 그거 틀렸어요. 맞춤법이 틀렸네요. 발음이 어떤 부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은근히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20세기 전 예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와 다투는 사람과 서둘러 화해라. 다른 사자, 그 다음에 악토이 왕은 술을 마시다, 이집트 악토이 왕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상하게 하지만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틀렸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내 말이 옳다고 우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어떤 바보든지 자기 실수에 대한 변명을 할 줄 아는 법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부각시켜줄 뿐만 아니라 고귀함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가 실수를 변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어떻게 늦었어요. 서울까지 오는데 길이 오늘 너무 막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어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지금 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우리는 시간 늦고요. 약속을 못 지키는데 핑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에 대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핑계가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핑계를 얘기하고 싶다가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얘기가. 근데 굳이 내가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늦었으면 그냥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자세가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싸우면 충분하게 얻지 못하나 양보하면 기대 이상의 것을 얻는다. 양보하는 거 참 어렵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양보해라. 비즈니스 대화법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네 라는 대답을 몇 번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듣는 사람의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환하도록 만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음에 네 라는 대답을 몇 번 이끌어낸대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이 사람과 대화는 내내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쉬운 것부터 이거 드실래요? 여기서 만날래요? 이거 드셔보세요.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또 볼까요? 이런 얘기 하다가 좀 중요한 얘기를 뒤에 가서 네를 몇 번 한 다음에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네 할 수 있는 좋은 대안만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들보다 뛰어나면 그들에게 열등감을 주어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은 최소로 드러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은 언제나 유용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났고 네가 못났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 얘기는 너 대단합니다 라고 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시기 질투가 생겨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적을 최소한 드러내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때 내가 능력 없다고 말하는 건 또 좋지 않아요. 저 그거 못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해요 라고 능력을 깎아내리는 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아요. 라고. 기분 좋죠. 운이 좋다는 얘기는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기분이 좋아. 운이 좋은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소한 얘기지만 나의 능력을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엄청 열심히 해서 내가 막 야무지고 제가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어요. IQ가 제가 엄청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저는 좀 부족하지만 남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지만 운이 그냥 좋았고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중요한 또 포인트 하나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 종업원에게 멍청하다, 재능이 없다, 엉망이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모든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반대의 방법을 사용해보라. 많은 격려를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어떤 사람이 잘 못해요. 자녀, 배우자, 종업원이 뭐 이렇게 주어진 일을 너무 못해요. 답답하죠. 그럼 나도 모르게 엉망이야. 넌 이거 재능이 없나 봐. 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이 말 대신에 앞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치기 쉬운 잘못이라고 인식하게 하라. 지금 잘 못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의지가 꺾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하거나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상대방이 내 기대치보다 잘 못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되게 쉬운 일인데 처음이라 그래요. 조금만 하면 익숙해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아니면 나이가 많지만 이런 경험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라고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을 오랫동안 읽은 사람이 책을 잘 읽은 건 당연한 얘기예요.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와 밥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설거지 밥을 잘하죠. 근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설거지 밥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각자 장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 사람은 너무 멍망이에요. 뭘 못해요. 못하는 거 들여다보지 말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들여다봐주고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점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또 만나요.